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짐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짐승. 예.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짐승 숫자를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짐승 이야기입니다. 짐승 하면 우리가 금수라고 하는데 금수 회의록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짐승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면 금수 회의록. 짐승 숫자가 어떤 글자냐? 짐승 숫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낱말이 금수다. 맹수, 괴수, 야수, 수의사, 인면수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말 짐승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수 살펴보겠습니다. 금수 이야기. 이 금수만도 못하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금은 날짐승이에요. 날짐승 금. 새를 뜻하죠. 새금이다. 그리고 수는 이제 짐승수 또는 가축수다. 두 글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물론 외워서 쓰시면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단지 금수할 때 금은 새를 타고 날짐승이고 수는 짐승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글자를 꼭 알아야 될 때는 옥편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한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글자 다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가다가 중간에 실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날짐승이다. 날짐승은 이 글자 모양을 그대로 보면 위에는 사람 인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글자, 이거 참 보기 힘든 글자예요. 산신이다 또는 뭐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글자를 보면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인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다. 이게 삼합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삼합이다. 세 군데서 이렇게 모였다. 세 군데서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합, 집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글자다. 이게 다 할 필이에요. 마쳤다. 필했다 할 때. 이것이 이 글자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그물 같은 것입니다. 뜰채 또는 뭔가 그물을, 고기를 잡거나 또는 어떻게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거나 하는 그런 모양이다. 여기 원래는 이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이 모양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합이라 했으므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잡아 모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 글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금자가 들어갔다. 이제 금. 그렇죠? 이제 금이다. 이게 발음이 여기 들어갔다. 이제 금이라는 것도 뭔가 뚜껑을 닫는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원래는 이러한 글자였는데 이제 금이 들어갔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니 이 글자와 이 글자로 되어 있더라.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흉하다 할 때 흉이에요. 뭔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도 그렇죠. 딱 이렇게 잡는 이것은 짐승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U자예요. 부수자죠. 이렇게 이제 푸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이렇게 또 푸는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짐승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자 이제 짐승 수도 복잡합니다. 알만한 것은 여기에요. 그렇죠? 개견자. 자 짐승이라는 것은 원래는 짐승을 잡는 모양이다.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가는 모양이다. 개를 데려가죠. 훈련 잘 된 개. 그리고 개만 데려가지 않고 뭔가 또 가지고 갑니다. 짐승을 잡으려는데 짐승이 달려들 때는 막아야 되겠죠. 그것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 자체를 또 짐승수, 가축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글자는 거의 서지도 않습니다. 이 글자도 물론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어쨌든 그런 글자다. 그럼 이것은 옛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옛 글자는 오른쪽에는 개견자예요. 개견이다. 왼쪽에는 이러한 모양의 글자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양의 글자는 이것을 뜻합니다. 홑단자예요. 홑단자. 이것은 방패의 모양이다. 방패. 사냥에 갈 때 개를 데리고 방패를 가져갑니다. 다른 짐승이 달라들 때 막아야 되니까. 또는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행위, 도구, 그것이 이제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뜻이 짐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짐승수다. 글자 복잡함으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수다. 그러면 날짐승과 그냥 짐승으로 했으면 이것은 길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날짐승은 뭡니까? 날아다니는 짐승이다. 길짐승은 뭡니까? 길에 다니는 짐승이란 뜻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다. 네 발로 걷는 것은 기인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다리가 없이 기는 것도 있죠. 날아다니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이다. 예문을 보니 금수도 영웅홍어는 알아보거든. 더구나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짐승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좀 발전해서 비유적으로 발전해서 행실이 아주 더럽고 나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금수다. 남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 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이라고 했는데, 짐승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어원을 보면 중생에서 왔다. 중생. 물이 중자, 날생자죠. 불교 용어다. 중생, 불교 용어를 많이 하죠. 이 불교 용어 중생이라는 것은 원래 산스크리트의 사또와라는 것. 저는 사또와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사전에서 찾아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또와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윤회하는 존재라.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가래, 아주 뭔가 오욕에 집착하는 것이다. 가래와 집착을 일으켜서 거기에 들러붙으려는 존재를 사또와라 한다.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목이다. 풀과 나무, 그리고 돌, 흙 등과 같이 무정물, 무정물의 반대는 유정물이죠. 어떤 감정이나 정이 있는 것이냐, 이런 없는 것, 감정이 없는 무정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또하다. 예. 그래서 원래 의미는 짐승 속에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윤회 속에서 어떻게 같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짐승의 불교에서는 사람을 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은 제외하고 사람은 고귀하죠. 물론 고귀합니다만 짐승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어원으로 보면 사람도 포함이 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짐승이라는 낱말을 다시 아까 검수를 찾아봤는데 이제 짐승이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 보니 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동물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르는 말이다. 매우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원으로 보면 사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말 짐승이라는 것은 중생이 변한 말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중생이 짐승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 짐승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짐승을 찾아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전을 변환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말에 짐승에 해당되는 것은 동물이다. 네. 그리고 수류다. 네. 짐승 종류다. 사람이 아닌 것이다. 축생이다. 축구다. 네. 축구 옛날에 어릴 때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들이 했습니다. 저 축구 같은 놈. 이렇게. 예. 그 축생이다. 네. 금수다. 이런 식으로만 번역이 됐어요. 짐승은 상당히 수준 높은 번역이다. 우리말로 됐지만. 네. 일본에는 또, 일본말도 짐승 숫자를 써서 이제 짐승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한자로 쓰면 짐승 수가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순수한 우리말로 볼 수 있는 짐승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 수라는 것은 일본에 보면 일본말을 그대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털이 난 존재다. 털이 난 물건이다. 우리도 여기에 몸에 털이 났다 그랬죠. 그런 뜻으로 쓴다. 털난 것이다. 네, 이렇게 쓰므로 짐승이란 낱말은 상당히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세 나라 중에 가장 수준 높은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다는 금수회의로, 금수 짐승이죠.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이 문학의 이제 작품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습니다. 융희 2년 순종 때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입니다. 융희 2년에 안국선이라는 분이 지은 신소설이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추악한 면과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판금소설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판매 금지됐다. 네. 그렇겠죠. 판매 금지되겠죠. 이 시대는 지금과 다른데 동물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추악한 면과 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했으므로 못 판다. 이렇게 됐겠죠. 짐승과 곤충들이 개화기 당대의 인간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행위에 신랄한 규탄을 가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판매하지 마 이렇게 됐겠죠.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이런 것들이 나왔다. 나중에 이분이 안국선이라는 분은 일본의 게이오와 와시다스 공부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친일화됐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글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짐승금이에요. 그렇죠? 맹금이다. 독수리 같은 그런 것. 아주 사나운 새다. 가금이다. 집에서 기르는 새다. 뭐 닭 같은 그런 걸 가금이라 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 금이 들어가는 게 비금도라고 나왔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 예, 비금이다. 날아가는 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숫자 제방변을 넣으면 잡는다는 것이에요. 사로잡을 금이다.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잡는 모양이에요. 이런 말 있죠. 칠종칠금. 그렇죠? 종은 이게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방종한다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칠금은 잡는다. 7번 풀어주고 7번 잡는다. 옛날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잡고 7번 풀어주고 자기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칠종칠금이라 한다.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능금나무 금입니다. 능금, 사과와 비슷한, 그렇죠? 임금, 숲을 힘써서 임금을, 이란 것이 이제 능금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변해서 능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짐승수와 관련된 것을 보면, 짐승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수렵을 한다, 사냥을 한다 할 때는 이 짐승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수렵 이렇게 씁니다. 둘 다 사냥한다 뜻이에요. 짐승이 안 들어간다 수렵할 때. 야수 들짐승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야수 아주 황급한 것을 야수한다. 야수 같아. 야수파라는 게 미술사조에 나오죠. 예, 흔히 우리가 포비즘이라 하는 거. 예, 야수파. 맹수. 예, 앞에서 맹금도 나왔죠. 괴수. 아주 정말 이상한 흉측한 짐승을 괴수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악당 괴수다 할 때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두머리를 얘기한다. 괴수, 우두머리. 예. 어떤 단체의 괴수는 우두머리다. 수의사, 짐승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를 수의사를 한다. 인면수심이라. 그렇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아.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인면수심이라 한다. 오늘 금수, 네, 날짐승과 길짐승을 다 합쳐서 하는 짐승을 통틀어서 금수를 한다. 금수회의록이 안국선이 지은 우리나라 신소설이다. 수의사, 네, 짐승을 다룬다. 역시 여기 수에는 아까 중생도 나왔습니다만 중생이 짐승으로 변했다. 인간도 포함된다. 수의사도 꼭 다루는 게 짐승을 대하는 마음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을 다루는 마음으로도 어떻게 짐승들을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